JB 타임즈. 네, 오늘은 안동진 PD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 PD입니다. 오늘도 삐딱입니다. 네.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예. 장마철입니다. 출근길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어제 같아요. 진짜 비 엄청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밤에 무섭던데. 그러니까. 이신우님께서 라이트 안 켜신 분들 많으시네요. 안전을 위해 라이트 켜주세요 했는데 출근하시는 그건 운전자분들.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럴 때 라이트 꼭 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곽기영님. 여기는 어진내입니다. 어진내 어딘지 아세요? 오진내가 어디예요?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네. 인천을 옛날에 어진내라고 불렀었대요. 그렇죠. 인천이 어지린자를 그러니까요. 네, 어지린자에 내천자에 써서 그렇네. 그거를 예, 풀어서 예. 네, 어진내. 그래서 촌철님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시선 집중과 함께 여러분의 희망과 행복을 싣고 노랑버스는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버스 기사님이신가 그러신가 보네요. 봐요. 네. 시선 집중을 틀어놓으면 더 좋겠죠? 아유. 저희 프로그램에는 VVIP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AS 타임 가실까요? 네, 어제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서주석 전 차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거듭 유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월북 정황에 대해서는 SI 특별 취급 정보라고 하죠. 예.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SI를 보면 그 정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 사건에서 시신 소각 부분에서 사건을 왜곡시킨 당사자가 바로 이 서주석 전 차장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네. 국방부가 당초 이 공무원의 시신이 소각됐다고 밝혔지만 서 전 차장의 지시로 시신 소각이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오늘 확인한 결과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정리한 수백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밖에 없다. 예.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결국 서로 주장만 좀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제이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갈래가 있잖아요. 일단 그 서주석 전 차장이 지시를 내렸다라는 부분, 소각 관련해서. 네. 근데 아무튼 서주석 전 차장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입장을 내놨냐면 시신 소각이라는 입장, 그다음에 북한 통지문에 이제 부유물 소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히 이걸 조사를 통해서 밝혀 나가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는 있다. 네. 근데 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은폐나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취지로 이제 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건 뭐 검증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른바 SI의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느냐, 아니면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느냐, 두 사람이 지금 주장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네. 그 하태경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SI를 직접 본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밝혔던데 현실적으로 SI를 공개할 수 있느냐? 이건 어제 뭐 청긴 누설에서도 이제 그 짚은 바가 있었는데. 일단 요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어렵다라면 이미 나왔던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보고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의로 이거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공개됐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죠, 그러면? 서로 진실이 궁금하다면은 바로 합의가 돼서 공개가 될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하나하나 그렇게 밟아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설정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이런 설정이 과연 유족들에겐 또 어떠한 좀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하태경 의원 매주 월요일에 만나고 있으니까 네. 하태경 의원의 입장을 한번 월요일에 직접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검찰총장 없는 상태에서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안이 있죠.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함께 들어주시죠. 제가 보고를 뭐 언론에서 뭐 무슨 번복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그 뭐 번복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 발언을 좀 맞세운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두 발언엔 두 개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첫째, 검찰과 경찰 수장의 인사 의견. 이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제시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난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걸 지금 확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경찰 자체 추천 인사안의 의미도 그렇게 크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공통분모고요. 두 번째는 장관의 인사권은 매우 존중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는 아예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을 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도 행안부에서 검토에 올라온 걸 그대로 제거했다.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통분모를 종합을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998님께서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를 지적하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제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죠. 네. 뭐 나는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환기를 시켰었는데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실은 형식 논리적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총장 직무 대행한테 의견을 들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어제 대통령실이 내놨어요. 자, 이 형식 논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건 촌철님들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고요. 저는 형식 논리가 아니라 현실 논리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현실 논리. 조금 전에 제가 공통분모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의견을 들어서 인사 제청을 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그 지금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뭘 고쳤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한동훈 장관이 총장 직무대행한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할 때 뭘 고쳤다는 얘기 전혀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자체 추천 인사안을 그대로 올린 게 아니라 고쳤다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대폭 고쳤죠. 자,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요? 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 경찰총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게 이유인 걸까요? 한쪽은 신뢰하고 한쪽은 불신 내지 경계하는 대상이어서 이런 걸까요? 결국 우리 편 의식이 있고 없음이 그러면 그 조직 수장의 인사 의결권을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았느냐를 가른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열쇠다. 네. 고리다. 이 점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147님은 검찰은 믿고 경찰은 못 믿나요 하셨는데 이게 꼭 검찰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의견 개진권을 가진 수장, 수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 문제인 것이겠죠. 네, 아까 JB가 이제 형식 논리는 촌철님들의 반응에 맡기겠다 하셨는데 촌철님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시네요. 네. 라콩에비님 본인이 총장할 때 한 말을 뒤집나요? 그럼에도 불구함님 뭐야 자기가 예전에 한 말이랑 너무 다르잖아. 윤석열 대통령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된 거 아닌가요? 하셨고요. 5583님 이 정도면 추미애 장관에게 오히려 고맙겠는데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대통령 입에서 국기문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센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 주목하는 조간들 보도가 많더라고요. 네. 제이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하면 이제 이 배경에 이제 경찰 뭐라고 할까요? 군기 잡기 내지 길들이기 이런 게 좀 이제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경찰의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 달 있으면 퇴임이잖아요. 그렇죠. 길들일 그리고 필요가 없네요. 새 경찰수장은 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군기 잡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장이라든지 수뇌부를 이미 치안점검 인사는 했고요. 그렇게 놓고 뭐 그럴 이유도 사실은 별로 없죠. 다만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경찰국 설치의 여론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것도 점도 있지 있겠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국 설치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경찰들이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면 이 반발의 불길이 더 거세지면은 이제 상당히 심각한 정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거기서 지금 이 문제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요걸 좀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임기 초에 이렇게 국기문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러니까요. 몰랐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하루 종일 그 화제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뉴스가 된 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제2차 충돌 아니었습니까? 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하는 이준석 대표에게 배현진 최고위원이 악수를 청했으나 이준석 대표가 거부를 했고, 네, 유튜브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이에 배현진 최고가 이준석 대표의 어깨를 스매싱했다. 네, 이런 뉴스가 어제 하루 종일 나갔어요. 자, 이걸 지켜보다 못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께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보기 딱 해서 한마디 한다.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당 대표의 미숙한 지도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최고위원이 달라진 당원 체제를 아직 잘 숙지하지 못한 탓도 있다. 여당이 그런 행동들을 노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고 얕보는 행위로도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느낀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뭘 느끼셨어요? 이거야말로 네. 진정한 모두각이다. 어허. 거의 모두각에 관해서는 홍준표 당선이 거의 9단급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지 왜 그러냐면 네. 잘 읽어보세요. 홍준표 당선인의 지적은 3단치기예요. 3단치기. 3단 차기. 3단차기. 왜 3단 차기냐 한번 보죠. 일단 네. 배현진 최고는 자기 위치를 모르고 당 대표와 동급으로 행세하려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1단차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2단 이준석 대표는 미숙한 지도력으로 당원상 아랫사람에게 들이받치는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다음에 3단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에게조차 얕잡아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배현진, 이준석, 윤석열 세 분이 모두 다 까였네요. 그러니까 모두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홍준표 당선인이 이렇게 지른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닿을지,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당 운영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을 할 것인지 뭐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잘 모르겠지만
핵관 중에 핵관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두 사람을 지금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는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네. 과연 제어가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 좀 있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에였나요?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는 대통령은 뭐 국가의 대통령이지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당의 도움을 지금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든 움직이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당의 어떤 지지세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기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죠. 원동력이 되겠죠. 당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는 장면이 연출이 되면 당 지지세에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움이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이비가 인정한 모두가게의 달인. 원래 모두가게는 제이비인데. 네, 아무튼 여보세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네. 안 그래도 MBC 100분 토론에서 관련해서 발언한 게 어제 뒤늦게 좀 화제가 됐어요. 이 부분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요즘 우리 당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여당이 돼서면 전부 힘을 합쳐서 야당을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밤낮 주야로 야당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국회 개원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배짱 부려서는 안 돼요. 응?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하고 개원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내팽개 쳐놔놓고 저끼리 애들 장난도 아니고 최고위원회 열면 저끼리 태극태극 싸워서 내가 보니까 저 애들도 아니고 어떻게 당 운영을 저래 하냐. 근데 쳐다보면서 저도 전부 다 덜내버렸으면 좋겠다. 새로. 네, 다 내보내버리고 혹시 본인이 지도부 하시려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아무튼 홍준표 당선인은 애들도 아니고라고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진심인 것 같아요. 어제 한 인터뷰에서 MB 시절에 그렇게 이재호 전 대표랑 이상득 부의장 그리고 정두원 의원이 서로 싸우면서 결국 정권이 망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갈등도 좀 더 발전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갈등의 주체가 그때와 동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MB 정부 그런가요?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재호, 이상득, 정두원 하면 네. 말 그대로 실세 중에 실세 실세죠. 3인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갈등의 그 주역이 동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배현진 네, 최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JB타임즈 마지막 뉴스는 어떤 걸까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라고 하는 걸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 네. 이게 핵심이고요. 임금 체계를 연공성 그러니까 호봉제로 이제 그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공성에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네.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법원의 법적인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우선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제가 핵심 내용인데 이건 잠시 후에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있으니까 이때 좀 그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요걸 한번 보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태도 네. 이게 좀 뭔가 좀 엇박자 나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게요. 최근에 저희가 전한 뉴스랑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바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걸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정식 장관은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현행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그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부와의 조율 없이 과속을 한 거냐? 요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거냐? 여기서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박대출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은 이 안전 관련 고시를 만들어서 여기를 지킨 그 뭐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안전 관련 고시 재정 권한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한테 준 건데 혹시 이것과 법무부와 노동부와 뭔가 좀 이견이 있는 건가? 이게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겠다. 네. 이 점도 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세는 법무부 장관이신데 네. 누구의 의견이 더 우선해질까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실세 얘기가 많이 나오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안동진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